안녕하십니까.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호 소장입니다. 이제까지는 국제표준화 쪽에 그리고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쭉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국가표준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이 뭔지에 대한 거, 꼭 ICT 표준뿐만 아니라 전체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개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ICT 쪽에 국가 표준의 체계,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국가 표준화 동향 이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의 시작입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이제 TT에서 발간한 ICT 표준화 추진 체계 분석서나 국표원에서 네이버 포스트에 포스팅한 라이프인 표준에 보면 기원전 한 7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무게 단위로 표준화된 원통 모양의 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그게 세계 표준의 어떤 최초의 표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서 사실은 그럼 ICT 쪽의 최초의 표준은 뭘까 하는 고민은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이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ICT 표준화의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RRA 주도로 하든 TTA 주도로 하든 그런 쪽의 역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가졌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제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묻었던 책자에 보면 파피루스로 되어 있겠죠. 그 저울을 사용했다. 그 돌을 가지고 하는 이제 정빙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길을 만들 때, 도로를 만들 때 어떤 이렇게 정규화된 표준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아피아가도라는 게 제가 그 로마인 이야기 책에 보니까 43km가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이 한 4m 이상으로 하고 그 깊이가 1m 정도 이렇게 표준화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로마 마일로 이제 길이 단위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실제로는 많은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거의 이제 정복하다시피 했는데 그 원인 중에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파견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려면 굉장히 이제 힘이 들 건데 그냥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냥 로마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제도 같은 거를 심어주고 그다음에 다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동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어떤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동화 정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면 바로 가서 정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표준화된 어떤 그런 거였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으니까 또 사실은 그 한니발 같은 카르타고에서 이제 외세에 침입받았을 때 또 금방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반대 급부적인 것도 이 표준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런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표준화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 표준화가 됨으로써 또 기술이 또 이렇게 오픈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시황은 중국 문자라든가 도량형 그러니까 길이라든가 부피라든가 무게 같은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을 시켜서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그때 로마가 그 영국까지 브리티시까지 다 점령하고 거기에도 이렇게 도를 놓고 해서 영국에서 철도가 만들어질 때도 아마 그 철도 궤도나 이런 것들도 표준화시킨 그러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한 150년 전에 실제로 그 ITU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 상호 접속, 그러니까 실제로 ICT 표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상호 호환성, 접속성 이런 건데 그때 현존 그 국제기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ITU가 설립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량이라든가 시간, 전류 이런 단위를 이제 SI 단위라고 하는데 그러한 단위계가 1875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1900년 초에 이제
계속 오늘 주제가 되어 있는 IC 뭐 이런 것들이 전기 전자 분야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는, 그래서 런던 규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고요. 1926년도에는 ISO의 전신인 ISA가 창설됐고, 이제 ISO는 1947년, 이 ISO는 실제로 이제 뭐 제품이라든 서비스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어떤 국제 기구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표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ISO의 정의에 따르면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 성취를 목적으로 이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문서라는 거고, 도큐멘트라는 거고, 모든 표준은 도큐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도큐멘트 안에는 이제 아까 뭐 규칙, 김용문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뭐 규칙, 지침, 그리고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 를 다 포함하는 게 어떤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건데, 재정 주체에 따라서 이제 공식 표준이 있고, 그다음 포럼 컨소시엄 표준이 있고, 이제 시장 표준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표준은 아까 말한 이제 그 국제 바디라든가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러한 공신력이 있는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한 성격이 있는 거고요. 포럼 컨소시엄은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에서 이제 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임의로 결성된 조직체 또는 특정 이제 기업 연합에서 제정하는 표준, 그 이제 디펙트 표준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죠. 그래서 사실상 표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시장 표준은 실제로 이제 상품 내놓을 때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표준이 되는 뭐 MS 윈도우라든가 iOS,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을 시장 표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정 주체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이제 국제 표준, 그다음 지역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ITU라든가 ISO, IC, 아까 말한 JTC1 같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고, 지역 표준은 이제 유럽의 EN이라든가 SN, 엣지 등의 이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리전을 한 그러한 표준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국가 표준은 각 국가마다 그 표준을 제정해서 발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안시, 뭐 영국에서는 BAS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S가 국가 표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표준은 이제 그 표준화 바디에서 만드는 그러한 게 있고, 국내에서는 TTA 표준이 단체 표준의 대표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표준화, 국가 표준화, 단체 표준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국가 표준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표준 기본법에 보면 이제 그 기술 기준이라든가 자율 표준이라든가 측정 참조 표준을 이제 국가 표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TU나 ISO, IC, JTC1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제 표준화를 위한 거고, 이제 KS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 기준, 예를 들어 KC 인정을 받는 때 필요한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거는 이제 국가 표준화 활동이라 이렇게 하고요. TTA 같은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단체 표준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광의적 국가 표준 안에는 이제 기술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표준, 그다음 측정 참조 표준 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협의회 국가 표준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ICT 분야에서는 그 안에 이제 자율 표준인 방송통신 표준과 정보통신 표준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표준과 정보통신 표준의 특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CT의 상호 운영성이나 호환성이 되는 뭐 그러한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표준이 이제 협의의 국가 표준이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ICT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 협의의 방송통신 표준과 정보통신 표준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표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실제로 국가표준은 이제 ICT 분야겠죠. 이제 방송통신표준과 아니요. 전체 보면 이제 방송통신표준하고 한국 산업표준 K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은 KS라고 지칭을 다 하는데 그 KS 안에는 사실은 이제 한국 산업표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지칭을 했었고 방송통신표준은 그 이전에 사실은 최신부 때부터 이 ICT 분야 쪽에서 국가표준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표준이라는 명칭으로 쭉 존재해 왔던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KS 표준 안에도 사실은 이제 이게 표준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2만여 종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ICT 분야 쪽은 사실은 이제 그 하나의 그 산자부죠. 산자부에서 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정보통신표준 쪽을 떼서 위탁을 이제 과기정통부에 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이제 범부처 국가표준 운영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KCS하고 KS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KS로 통합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고, 물론 그 성격은 이제 다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KS라는 단일한 어떤 번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ICT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관리를 이제 하고 있고, 물론 재정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본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 체계가 도입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 이제 산업표준 중에 아까 이제 KS 중에 ICT 분야 국가표준에 대한 개발 운영을 이제 RRA 쪽,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쪽에 이제 넘긴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환경, 의료, 식품 등 이제 분야별로 쭉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관부처에 다 넘긴 상황이고요. 방송통신표준은 그 이전에 이제 KCS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KS로 KS 3000번대로 이렇게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발이나 유지 보수는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이제 KS 산업표준이 있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KCS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고 KS 번호 체계를 부여하게 됐다 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산자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KSA부터 KSZ가 이제 기타 부분이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Z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1개 어떤 표준이 있고 중간에 뭐 N도 없고 막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돼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방송발전기본법에 따라서 KCS가 쭉 이제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15년 3월부터 범부처 통합 국가표준으로 되면서 실제로 이제 KS 중에 타 부처에 소관되는 것, 예를 들면 뭐 식약청이나 아니면 뭐 환경부나 국토부나 이런 것들은 다 위임 위탁을 이제 산자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위임 위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는 KS X 보시면 오른쪽에 KSX가 있고 그 옆에도 KSX가 있는데 뭐 C도 있고 R도 있고요. 실제로는 같은 이제 모양은 같은 모양새지만 결국은 방송통신 표준의 기존에 이제 쭉 해왔던 그런 표준이 있고 또 그 산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표준 KSX도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표준은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심의 채택하고 운영하는 것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지만 이제 관리는 전체 관리는 이제 산자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KCS에서 이렇게 넘어온 KSX는 실제 개발, 심의 채택, 운영, 관리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과기정통부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통신표준과 정보통신표준은 실제로 뭐 아까 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외에 21개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송통신 표준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국가표준기본법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33조에 의해서 이제 방송통신표준 심의를 거쳐서 국립전파 연구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을
말한다. 그래서 약칭하여 KS로 하고 현재는 5개 그 기술심의회에서 총 13개 전문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표준, 방송통신표준의 재개정 절차나 방법은 실제로 이제 표준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뭐 관련 기관이 됐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 표준안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검토하고 제안 접수를 받고 또 이제 실제로 단체 표준이나 민간 표준 중에서도 국가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국가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든 것을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접수를 받고요. 그 접수 받은 거를 가지고 뭐 편집위원회나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기술 부합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이제 표준안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그 표준안이 확정되면 이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이제 고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의견 수렴 60일을 하고요. 패스트 트랙은 30일인데 그렇게 나서 이제 실제로 고시를 하면 그게 국가 표준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표준은 실제로는 지금 RRA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재개정안 제안은 이제 국가에서 직접 제안해도 되고 이해관계자가 제안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제안하는 경우는 자체적 또는 용역으로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도 뭐 이해관계자가 제안했다고 본인이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연구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꾸며가지고 이제 표준안을 개발하고 심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국가 표준에 대한 제정을 해달라 또는 뭐 기존의 표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언제든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된 국가 표준을 그 다음에 국가 표준안 작성 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스로 통일됐기 때문에 KSA 000 하나에 이제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맞춰서 이제 편집을 하고 표준 개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전문위원회에서 합니다. 아까 13개 전문위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간 행정 예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표준 번호라든가 주요 골자 이게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의견을 내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심의회 아까 5개 기술심의회가 있다 했는데 그 기술심의회 이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표준에 대해서 이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재개정 또는 폐지를 이제 KS 표준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를 하는 그러한 절차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표준이 있는데 그 방송통신 표준이 쭉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또 기술적인 변화도 있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뭐 표준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5년마다는 그 표준이 제정된 해로부터 이제 5년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별로 일단 분류를 하고 이게 부합한지 아니면 고유 표준인지도 분류하고 적부 확인을 수행한 후에 이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고시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하고 있는 이제 ICT 국가표준,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5개 그 기술심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1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 전문위원회는 실제로 이제 국가표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심의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전체 ICT 국가표준 중에 방송통신표준이 426종인데 그 중에 이제 분류 아까 기술심의회
위원회별로 분류를 하면 전송통신이 230종으로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파통신, 정보기술, 정보보호 방송기술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송통신 쪽은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신부 시절부터 KCS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선 쪽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전송통신보다는 정보보호라든가 정보기술 이쪽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이게 그 국가 표준이 실제로 이제 고유 표준이 있고 또 부합화 표준이 있습니다. 물론 부합화 안에도 뭐 완전히 똑같은 표준도 있고 똑같은 부합화도 있고 약간 이제 모디피케이션한 부합화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살펴봤더니 고유 표준이 한 62% 정도 되고 부합화 표준이 한 38% 정도 되더라 하는 거고요. 부합화 중에 이제 ITU 부합화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통신 국가표준은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IP가 걸려있는 ISO나 IC 쪽은 실제로 방송통신 국가표준으로는 이제 채택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통신 표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저쪽 위탁받은 정보통신 표준 쪽은 실제로 ISO나 뭐 시스프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고유 표준보다는. 방송통신 표준이 왜 고유 표준이 많냐면 이 방송통신 표준은 국가 표준인데 이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뭐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많기 때문에 고유 표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현행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뭐 재난 문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시각장애인 음성 유도 그다음에 교통약자 버스 승차 안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수요를 발굴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표준이다. 그래서 ICT 국가 표준 중에 방송통신 표준의 활용도나 아니면 국가적인 기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요조사는 실제로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 또는 뭐 개정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요를 제기하면 수요조사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표준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관들 연구산업계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2차 검토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실제로는 이런 수요가 국가 표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수요를 받았을 때 실제로 방송기술 전송통신이 4건, 5건이었고 전파통신, 정보기술, 정보보호가 이렇게 6건, 12건,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이나 정보보호 분야가 앞서 이제 뭐 ITU나 ISO, IC 쪽 쭉 보면 그쪽 분야가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고 표준들이 많고 하니까 그쪽도 이제 국가 표준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개발하고 있는 표준이 이제 7건인데 IMT 2020 통신 시스템을 위한 보안 지침 이것도 이제 실제 정보보호 분야인데 이제 프론트 홀 쪽에 어떻게 보안을 할 거냐 하는 거고요. 전자파 레벨 모니터링은 이제 전자파 인체 영향 EMF 관련이고 아바타를 활용한 수화 통역 요구사항 이거는 이제 아까 아바타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하셨는데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이제 수화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들 리ኳ이어먼트를 정리하고 있는 거고 재난 대응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난 정보 디스크립트는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고 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뭐 태풍이 온다 이렇게 재난으로 재난 문자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차량 침입 방지 시스템은 현재 이제 커넥티드 차량이 통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킹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텔레바이오 인식을 위한 반려동물 개체 식별 인정 서비스는 실제로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나 아니면 뭐 DNA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인정받는 인정 서비스라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 멀티 플랫폼 호환 아바타 스펙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아바타로 여러 어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을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 표준이 향후에는 이제 국가 필수 전략 기술, 디지털 혁신 기술 표준화의 분야,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 분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머징 테크놀로지나 현재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통신표준의 견고한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